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2장 화력발전에 대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력발전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요. 첫 번째는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출제가 되고요. 아니면 그것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료 소비량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연료의 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력발전에서의 여러 열사이클 있죠. 그 열사이클별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서는 이제 보일러에 대해서도 잘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보실 건데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만 모아놨으니까 한번 이것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 발전 파트인 경우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이 발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념 확인을 좀 잘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념 확인에서도 실제 기출문제들을 수록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랑 그리고 이 기출문제랑 합친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한번 1번부터 풀어볼까요? 자, 1번 그림과 같은 열사이클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열사이클의 그림이 주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급수 펌프, 가열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가 있습니다. 급수 펌프는 말 그대로 보일러에 급수를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일러는 그 급수를 가열해서 어디로 보내요? 과열기로 보내게 되죠. 과열기는 터빈에서 사용하기 좋은 과열 증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굉장한 높은 온도로 가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터빈에서는 이제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전기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고 남은 증기를 복수기로 보내서 복수기에선 다시 급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열기가 있습니다. 가열기. 자, 이것은 급수 가열기예요. 이렇게 사이클에서 급수 가열기만 존재하게 된다면 여러분 재생 사이클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터빈이 두 개가 있고 고압 터빈, 저압 터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압 터빈에 나온 증기가 일부 들어가 어디로? 제열기로 들어가서 다시 저압 터빈에 공급되는 형태라면은 그것은 재열 사이클이 되겠고요. 이 급수 가열기와 제열기가 동시에 존재하면 재생 제열 사이클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가열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재생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문제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 보는 게 뭐죠? 지금 이전에 못 봤던 절탄기가 있네요. 그렇죠? 이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요, 보일러 연소 배기가스에 보일러가 연소되고 남은 이제 배기가스 있잖아요. 그 배기가스에 남은 열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가열하냐면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절탄기예요. 그럼 절탄기는 보일러 이전에 위치해야 될까요? 보일러 이후에 위치해야 될까요? 보일러 이전에 위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일러 이제 연소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다시 절탄기에서 가열을 해서 열 효율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가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보다 이전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절탄기 다음 보일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선 생략이 됐지만 공기 예열기라고 있게 되는데 그것은 절탄기를 거친 나머지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남은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의 급수가 아니라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것을 우리가 공기 예열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절탄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순서가 보일러부터 복수기라면 그 전에 절탄기가 위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급수 펌프가 있게 되고요. 교재 해설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참고해서 이렇게 증기 및 급수가 흐르는 순서를 알맞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에서도 봤듯이 절탄기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게 되는데, 절탄기는 뭐라고요? 남은 열을 이용해서, 배기가스의 남은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포화증기를 과열한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과열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연소용 공기를 예열한다. 이거는
공기 예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발전소에서 4만 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 5,000kcal/kg의 석탄을 20톤 사용했대요. 이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약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발전소에서 4만 kWh 전력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화력발전의 입력 에너지는 뭡니까? 석탄입니다. 연료. 즉 mH분의 860 T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PT가 뭡니까? 발전량입니다. 즉 4만 kW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열 효율을 계산해내게 된다면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같이 곱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연료량은 얼마입니까? 5,000kcal/kg의 석탄을 20톤 사용한 거니까 연료량은 2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쵸? 왜냐면 20톤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2만에다가 발열량은 5,000이 되는 거고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860pt를 해야 되는데 4만 kWh를 하는 거니까 4만이 됩니다. 4만. 이것이 곱하기 100이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은 100 곱하니까 34.4%가 나오죠. 그런데 4만만 해주면 안 되죠, 여러분? 860을 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4.4,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열기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세요. 자, 이러한 터빈이 있고요. 자, 이쪽에서 또 다른 터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왼쪽의 터빈을 고압 터빈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의 터빈을 저압 터빈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 고압 터빈에서 사용된 일부분의 증기를 다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보일러에 있는 제열기로 보내서 저압 터빈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압 터빈으로 공급이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공급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제열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증기를 가열한다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한번 사용하고 남은 증기를 다시 이렇게 보내서 가열하는 거잖아요. 즉, 뜨거운 증기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압 터빈으로 갔을 때 열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열기가 존재하는 사이클이 뭐라고요? 제열 사이클이라고요. 제열 사이클, 그리고 공기 말고 급수가열기가 있다면 재생 사이클, 둘 다 있으면 재생제열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절탄기, 제열기, 그리고 이 다음 문제에 탈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꼭 여러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화력발전소에서 탈기기를 사용하는 주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탈기기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이론에서 배울 때 탈기기는 급수 중에 함유된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기체를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탈기기라고 했어요. 즉, 보일러 급수의 불순물을 빼내는 것 중에 기계적인 처리법에 이 탈기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2번 보시면 스케일 부착인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알루미늄과 같은 이런 염류 등이 굳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물의 순환을 방해하게 되는데 부착의 방지와는 탈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염류의 제거, 급수 중에 포함된 염류의 제거도 탈기기가 하지는 않아요. 연소용 공기 예열은 연소 공기 예열기가 되겠죠. 공기 예열기. 6번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화력발전소의 기역은 발생 니은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서 소비된 디귿의 보유 열량 니을 말한다. 빈칸 기역 리을에 알맞은 말은 이라고 해서 즉 화력발전소의 어떤 것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죠.
즉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내용과 맞는지 적합한지를 구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 열 효율이 되겠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전력량을, 그쵸? 발생 전력량을 뭘로 바꿔줘요? 열량으로 환산해주죠. 그래서 며칠 곱해줍니까? 860을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해 소비된 뭐의? 연료의 보유 열량 B를 말한다. 즉 MH가 되는 거잖아요. 즉 그래서 빈칸의 기억 리을에 알맞은 말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큰 손실은 바로 복수기에서의 방열손이 되겠는데요. 무려 5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장 화력발전에 대한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념 확인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